HLB 재무는 뭐 볼 필요 없죠. 뭐 HLB요. 어차피 적자 바이오. HLB가 옛날에 뭐였냐면 이게 하이셀이었어요. 하이셀. 구조형 선박 만드는 회사인데 자회사로 바이오 회사 인수해갖고 이렇게 만든 건데 손절가는요 8만원이고요 12만원 오면은 들어보세요. 12만원이요 12만원 말고 잠깐만요 12만원 말고 이 자리 10만 5천원 10만원에서 10만 5천원 사이 오면 다시 한번 문의 주세요. 여기 갔다가 이 윗자리를 뚫고 갈 건지 한번 보자고. 이제 10만원에서 10만 5천원 사이 오면은 문의 한번 더 주세요. 손절가 8만원 잡고요. 나는 이 신약에 대해서 성분에 대해서 나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의사나 약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성분에 대해서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그걸 모르겠어요. 한 가지 여러분들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의 전문가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본인이 만들지 않는 이상 몰라요. 그 담당자 엔지니어, 그 부품의 엔지니어가 아닌 이상 그 부품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을까? 주식의 전문가들이 알 수 있을까? 기사 내용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HLB의 그 신약에 대해서도 일반 거기도 이제 의학회 뭐 이런 데서 나온 그 논문지 갖고 의사들이나 약사들이 아는 거지. 그 성분은 임상실험을 얼마만큼 잘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알 수 있는 거지. 그 어느 누구도 나 그 신약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다 뭐 자신있게 얘기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이 있다? 그 회사에 어느 정도로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는 거예요. 다 인터넷에 나온 기사 갖고서 TV나 이런 데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요. 예를 들어서 안에 대해서 기술력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 역시 자료 갖고 얘기하는 거고 그 기술력이 향후 먹거리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건 어떤 걸로 기준을 잡냐. 내 과거의 삶 자체가 장사한 사람하고 또 사업한 사람하고 직장만 다녔던 사람하고 틀려요. 장사하는 사람은 당장 여기 오늘의 수익이 중요해. 근데 사업한 사람은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장사, 사업 두 가지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장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기술력이 와야 미래 성장성이 있다는 거를 어떤 거로 알았냐? 신문, 책 다 중요해요. 하지만 저는 경험으로 알아요. 경험으로. 인생 경험으로. 여러분들은 재무구조 중요시 여기죠. 저도 중요시 여기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데 첫 번째 그걸 보고요. 두 번째는 뭘 보냐. 이 회사의 얼굴은 상품이란 말이에요. 그죠? 어느 기업이든지 상품을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시대에 맞게 너무 앞서도 안 돼. 약간 반발짝 앞서는 애들 있죠. 이런 회사들. 그게 미래 성장성 있는 거거든. 시대에 너무 앞서도 돈이 없으면 나가 떨어져요. 회사라는 거는. 조금 앞선. 시대 지금 발맞춰서 조금 앞선 애들. 이런 애들을 찾는 거는 뭐냐. 세상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나 이런 쪽에는 누가 더 잘한다? 젊은 애들. 젊은 애들한테 기동력 받아야 돼요.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 이제 저 같은 경우 소프트웨어도 좋아하고 뭐 하드웨어 쪽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 나이가 먹으면 하드웨어 쪽은 강한데 소프트웨어는 약해요. 그러면 소프트웨어를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젊은 친구들한테. 그리고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눈으로 봐야지 직접. 내가 모르는 거는. 그렇게 해서 이 회사가 성장성 있나 없나 그렇게 보는 거, 그렇게 평가를 전 내려요. 그러니까 글이나 여러분들 신문이나 그건 참조용이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려면은 소비자들이 정말 그 품목에 대해서 관심사가 높냐 낮냐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건 어떻게? 인터넷 들어가면은 그 물건에 대해서 품질에 대해서 댓글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 걸 잘 봐. 만약에 20대를 위한 상품이야. 30대를 위한 상품이야. 그럼 그쪽 그 나이 또래 사람들한테 물어보라고요. 그 상품이 통할 앞으로 현재도 좋고 미래도 좋은지. 그러면은 기업 분석에서 재무 분석을 보고 회계를 보고 돈도 많아. 기술력도 좋아. 그런 회사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사람들도 호응도가 좋아. 그러면 그 회사는 주가는 간다 안 간다? 간다. 근데 그 가는 타이밍이 최저야. 이제 시작이야. 내가 여러분들 아카데미 할 때 공식을 가르쳐 주는데 그 공식에 또 맞아 떨어져. 그러면 금상첨화야. 무조건 날라가. 기업 분석은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의 말 듣고 하는 사람들, 그건 진짜 바보야. 그건 참조라는 거야, 항상.
참조를 몇 프로로 잡는다? 20, 30%. 내 기준은 어떻게 잡는다? 70%, 80%로 잡아야 돼. 내 기준. 나머지는 20%만 잡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많이 알아야 된다, 몰아야 된다. 내 지식이나 상식이 많이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경험도 따라야 되고, 많이도 봐야 되고, 많이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땡큐 백승배가 상식이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어느 누구보다 여러분들 있죠. 어떤, 모르겠어. 나보다 상식 많은 사람 엄청 많아요. 많은 건 인정해. 하지만 나도 누구 못지않게 상식이나 경험이 많은 이유가 뭐냐. 내가 어디서 많이 쌓았냐면요. 상식이 많은 이유가 내가 연구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어려서부터. 뭐 하나 집중하면 거기에 꽂히면 거기에 미쳐. 스타일이요. 1등 해야 돼, 성격이. 그러니까 싸움을 해도 1등 해야 되고, 일을 해도 1등 해야 되고, 어떤 분야에 가도 1등을 안 하면 내가 미쳐. 아니면 그만둬, 빨리 그만둬. 내가 1등 못할 것 같으면 빨리 그만둔다. 그런 성격이에요. 내가 왜 상식이 많아졌냐? 뭐 책이나 신문, 그거는 뭐 당연히 많이 봤죠. 뉴스도 많이 봤고. 어떤 데에 첫 번째 내가 있냐면, 내가 기억력이 좋아요. 기억력이 되게 좋습니다. 두 번째, 내가 이렇게 상식이 많아질 수 있었던 여건이 어디 있었냐면은 중고차 매매상 할 때였어요. 중고차 장사하면서 한 달에 만난 사람이, 차 때문에 만난 사람이 평균 100명에서 적어도 200명은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 직업이 다 틀려. 한 달에 만나는 사람이 100에서 200명을 만나. 최소한 못 만나도 100명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년으로 따지면은 1200명이야. 근데 어떻든 1200명이 7, 8년을 1200명을 계산해봐요. 그럼 10,000명을 만났단 말이에요. 10,000명을 만났는데 그 10,000명의 직업이 다 다양했단 말이에요. 저는요, 차를 팔면서도 그 사람이 직업이 어떠냐고 물어보는 사람이에요. 성격이. 어떻습니까? 잘 됩니까? 그 분야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그 분야에 대해서, 각 직업의 분야에 대해서, 왜? 정보력을 있어야 되니까, 살아가는데. 그래서 대화 나누고 차 거래하면서 그 사람의 성향도 알고 직업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식이 높아진 거예요. 책 보고 신문 보고 이것도 있지만 실 경험이 있는 담당자들하고 대화를 10,000명 가까이랑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분야가 어떻다 저떻다 실물로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이 최고 잘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했으니, 그리고 차 사고 파는 데서 거짓말 하겠냐고, 그 사람들이. 자기 직업에 대해서.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 뛰어들어가고, 거기서도 또 사람 많이 만났고요. 부동산 시장 들어가서는 아줌마들을 많이 만났고, 돈 많은 아줌마들을 많이 상대를 했고, 이 다양한 직업을 많이 만난 거는, 중고차 장사를 하면서 직업인들을 만났다. 그래서 상식이 거기서 많이 생겼어요. 아셨죠?